자, 위기의 부부 화해 기술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10년 만에 또 이혼 위기를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결합 이후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이들 부부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이혼을 앞둔 이들 부부에게 과연 이혼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재결합을 하기까지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부부 사이. 그런데 재결합을 한 지 1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아내가 이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정신 못 차려? 야, 이 새끼야. 넌 그냥 그냥 때려, 이 아야. 그래, 하자. 지금 이 내연녀가 10년째라네요. 여자가 생기면 변해요, 이 사람은. 폭행을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생활이 좀 편해요. 새로운 여자가 생긴 남편, 그런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아내. 정말 두 번째 이혼만이 갈등을 끝맺는 길일까요? 재결합 이후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어온 최지연 주부. 하지만 지난 3월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이에요. 약간 지나가는 여자였으면 내가 참고 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10년이나 알고 지냈다는 게 그게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네요. 10년째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남편. 그런데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연녀 있는데도 또 다른 여자를 또 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양다리 걸치면서 두 여자를 지금 두 여자 번호 이제 전화번호거든요. 진짜 만나러 가면서 여기 있는 내연녀하고 통화 계속 했고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섭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남편과 만나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여자친구라는 여자 하는 말이 당신 남편 여자 한둘이 아니다. 한 10년 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마누라라고 하고 항상 데리고 다닌다. 칠만 미행하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럴 때는 진짜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행을 딱 했는데 그 여자 집에서 2시간 쉬었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틀 미행하고 3일 만인가 쳐들어갔어요. 그 여자 집에. 딱 가니까 남편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당시 상황을 카메라 동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었는데요. 그렇게 하고도 정신 못 차려? 야, 이 새끼야. 어? 뭐 저러냐? 어디서 정령이 나오는 말이 나와? 그래 때려, 이 아야. 그 여자 뛰고 그 여자를 보호하면서 나를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때 머리 혹이 요만큼 났었고요. 그러니까 나를 던지니까 내 동댕이 치니까 그 모서리 같은 데 박혀서 혹이 났고 여 어깨 뼈도 다쳤고요. 찾아온 아내를 도리어 때리고 쫓아내려는 남편. 거기다 내연녀까지 가세했는데요. 이거 나한테 200만 원 갖다 놨지. 야, 이거는 이거는 그만뒀었어?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야, 안 되는 신도 쓰고 있네. 네가 지금 이러한 그런 이유가 뭔가 그러려고 헤어지는 거야. 내가 너하고 안 사. 네가 속면서 너하고 안 사. 이 더러운 놈아. 이 일이 있은 직후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와 같이 있을 거란 생각에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집이 내연녀 집이에요.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집안에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네요. 문 앞엔 방을 내놓는다는 광고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막막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아직도 그 여자하고 안 끝났잖아. 너는 못 끝나. 그 여자는 옆에서 계속 치근덕거릴 거고 불쌍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줄 거고 너는 어떻게 뭘 지금 다 그래요. 그래도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를 끝내고 노력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 질질 끌겠다는 거야. 소송치하도 안 한다며. 근데 소송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시나 돈이라고. 이들 부부는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요? 제작진의 설득 끝에 남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있는 건데 인정을 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 정리가 안 됐냐? 만약에 또 주차를 해주면은 저는 혼자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사천이니까. 그럼 저도 그 사람하고 살아야죠. 보험 들어놓으셨나 봐요. 안 삽니다. 저는 딸을 방 얻어놓고 있고. 빵이나 네. 이런 것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죠. 아내가 소송을 취하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남편. 그 또한 아내와 이혼할 마음은 없다고 제가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잘못했죠. 어찌 저도 집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집사람이 자꾸만 좀 잘해줬으면 지금껏 제 속옷을 한번 썩마서 저한테 줘본 적이 없어요.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제가 챙겨먹는다고 봐야죠. 나이 50 넘어가지고 무시 나가면서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혼자 사니까 사실 편하대요. 어느 누구 제대도 안 받고. 남편은 이틀 후에 혼자 사는 집을 제작진에 공개할 것과 아내와 함께 부부 상담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믿었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남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다시 재결을 했을 때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성격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의처증이 있어서 자기가 바람 피면서도 꼭 나를 의심을 하고 했었거든요. 부부가 재결합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다시 합치자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매달려도 아내가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결국 남편 뜻대로 재결합을 했지만 너도 나오는 동안 외도하지 않았냐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에도 아내는 2번 이혼만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또 이런 상황이 있지 않기를 바라서 그 여성시대에다가 글을 한 번 띄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해서 남편이 반성하는 그 글로 해서 내가 썼어요. 남편이 이 글을 들으면 달라질 것이라 믿었던 아내.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한우는 부부싸움 끝에 구타하여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재결합 3년째인 지금은 아내를 위해 지난날의 잘못을 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팔등 씨의 마음이 아내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내 생각이 떠오르자 묻어뒀던 설움이 복받쳐 오릅니다. 내 남편은 나를 생각해 항상 나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은 그게 아닌데 힘드셨나봐요.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이혼 재판 날입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부부가 드디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 여자가 왜 못 끊는 거야? 자네가 나 용서 안 해주고 하면 나는 뭐 의도가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살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구나. 지금 나 혼자 살지. 나한테 그렇게 그 여자한테 했던 것처럼 잔정 쏟아지고 해줘봤어? 안 했잖아. 어떻게 남은 여자한테는 그렇게 헬렐레 팔렐레 다 하고. 조용히 해. 여기서 맞아 그런 건 따지고 저런 건 따지고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재판까지 한다고 소치하면서 안 했잖아. 아무 소리 말고 안에 들어가. 더 이상의 대화는 중단된 채 결국 부부는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오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재판이 끝난 후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회피하려고만 듭니다. 그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저기 별로 뭘 들고 싶은 얘기도 없고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주셔가지고 일을 저 남편은 시간이 몇 시간을 지나나는 모르겠는데 남편은 바쁘다며 얼른 가버립니다. 부부 사이에 종지부를 찍은 걸까요? 아직 이게 남았으니까 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희망은 그 상담받는 그 희망밖에 없고요.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제작진에게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부 상담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건데요. 물어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나타나야 되고 전자들이 상담으로 달라지실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남편.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아내에게 전했는데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아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남편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팀을 여지가 있다면 낮에 자고 난 거니까 오늘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그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 가보라고 그러면 방금 어렵게 시작된 부부 상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냅니다. 외도를 목격했 순간 어떻게 행동했어요? 끝장내겠다고 했어. 근데 왜 살았어요? 내 때문에 처음에 이혼할 때 그땐 정말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어. 근데 그때는 자식이 어려서 그리고요 지금은 아들이 그렇게 되는 아빠처럼 될까봐 항상 무서워했고.
남편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들도 커서 외도할 거란 생각에 이혼할 수 없었던 아내. 하지만 남편도 그간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무시를 당하면서 제가 그 상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를 만나면 어때요? 무시하진 않죠. 편하게 해준다고 봐야죠. 어린 나이에 혹시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야, 어머님이 우리를 혹시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유년 시절의 상처가 남편의 외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그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외도가 시작된 거죠. 남편의 외도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일종의 중독 증상. 남편의 여자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내 또한 노력하는 남편을 향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변할게 이거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변한 만큼 상대가 변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알게 된 부부가 앞으로 꾸준히 상담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참 그동안에 내가 마음대로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서로가 나를 이해해야 돼. 예, 그 어떤 경우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였는데 어찌됐건 상담을 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나저나 외도도 중독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외도 중독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받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외도 중독의 문제는 꼭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치료가 필수라고 합니다. 네. 예, 이 남편분한테는 아내가 사랑하고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라 밥 해주고 속을 삶아줄 뭐 이런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아셨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인이 보장보험이라는 겁니다. 딴 데서 이상한 보험 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 부정한 행위도 문제지만 그 애정과 신뢰가 상실된 경우에 이혼의 공통 사유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서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을 일게 되면 이혼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부의 경우에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제작진 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부부의 위기 저희와 함께 해결책 찾아보시죠. 제보란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거